중동 정세, 가자지구 후폭풍, 이스라엘-이란 전쟁 원인, 아브라함 협정 확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란-이스라엘 전쟁으로 본북한과 북한의 군사력 평가, 문제 제기, 세계의 화약고로 불리는 중동, 가자지구와 그 주변을 중심으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의 중재로 중동 국간 간 아브라함 협정을 맺었지만 이스라엘 중심으로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도 휴전을 번복하며 계속되고 있고 미국의 개입으로 12일 전쟁으로 끝난 이란-이스라엘 전쟁은 시작에 불과한 걸까? 문제는 무엇일까? 또한 이를 통해 북한을 들여다보자. 2025년까지 가자 사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인질 협상 및 휴전 관련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휴전이 성립되더라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의 심화와 두 국가해법, 실현 가능성 저하가 예상된다. 2024년은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세적 보복이 거셌던 해여드나 과도한 보복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기 시작했다.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네타냐후 연립정부는 공세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하마스는 지도자들을 잃었고 히즈볼라 지도자 또한 제거되었다. 전선은 확대되어 레바논 남부 교전 및 이란과의 준전시 단계에 이르렀다. 네타냐후 정부의 공세는 보수 이념 확대와 정치 생명 연장 의도가 결합된 결과이며 지지 회복 시까지 지속될 것이다. 2025년까지 가자지구 지상작전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 복귀 시 네타냐후에 대한 지지 및 후견 위지 표명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네타냐후 지지도 상승과 휴전 협상 응답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트럼프는 전쟁을 빨리 끝내고 중동 정책을 주도하고 싶어 이스라엘을 설득하여 휴전을 받아들이게 할 수 있다. 실제로 이스라엘 내각은 헤즈볼라와의 교전을 중지하는 휴전을 결의했다. 하지만 가자지구의 미래 해법이 불투명하고 가자 주민들은 서한지구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대한 불신이 있어 휴전 이후 평화체제 구축은 불투명하며 불안 요소가 상존할 것이다. 하마스의 기능 내재화로 인해 투쟁의 전선에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있으며 2023년 테러보다 더 강력한 폭력성을 보일 수 있다. 이스라엘 강경 보수 인사들은 가자지구를 이스라엘 영토로 합병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팔레스타인 독립을 부정하는 언사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스라엘의 보수화는 분쟁 심화 및 폭력화 가능성을 높인다. 하마스의 기능 내재화로 인해 투쟁의 전선에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있으며 2023년 테러보다 더 강력한 폭력성을 보일 수 있다. 이스라엘 강경 보수 인사들은 가자지구를 이스라엘 영토로 합병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팔레스타인 독립을 부정하는 언사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스라엘의 보수화는 분쟁 심화 및 폭력화 가능성을 높인다. 트럼프의 귀환으로 기존 위대일한 제재가 유지되고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에 이란에 대한 고강도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과거 이란의 카베를 파기하며 이란에 대한 제재를 풀기 위해 12개의 선결 조건을 제시했다. 해당 조건에는 이란의 모든 핵 프로그램 붕괴, 핵무기 개발 중단, IAEA 이전 면적 사찰 수용,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중단 등이 포함된다. 또한 미국인과 동맹국 국민 석방, 테러리스트 지원 중단, 이라크 정부 주권 존중, 예멘 내개입 중단, 시리아에서의 철수 등도 요구했다. 이란은 과거 미국의 요구 조건을 거부했지만 현재 경제 악화와 사회 균열 심화로 상황이 달라졌다. 트럼프 정부는 고강도 제재를 통해 이란 내 민심 위반을 유도하고 체제 붕괴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란은 제재 완화와 민심 회복을 위해 미국과의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란 강경파는 사회 결속력을 판단하여 대화 또는 저항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최고 지도자 유고시 승계 관련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란 내부 혼란과 미국 위 압박 심화로 핵무기 보유 의지를 확고히 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핵무기 보유 의지가 명확해지면 이스라엘 등은 군사적 제거 작전에 다시 나설 가능성이 있다. 아브라함 협정 확대 추진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외교적 업적인 아브라함 협정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 있다. 2024년 이스라엘은 하마스 공격에 대한 과도한 보복으로 아랍권으로부터 비판을 받았고 아브라함 협정 또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지만 강경한 나라는 없었다. 바이든 행정부도 아브라함 협정을 발전시키려 해드나 가자 사태로 인해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브라함 협정을 자신의 중동 외교 성공 사례로 만들어 상징화하고 싶어하며 사우디아라비아의 합류가 관건이다. 네게브 사막 연구개발 단지와의 연동은 시너지 효과가 크며 이란 견제를 위한 안보협력 우호국으로서 이스라엘의 가치가 중요하다. 하지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사우디 이스라엘 수교가 어려워졌고 빈살만 왕세자는 팔레스타인 독립전까지 수교는 없다는 입장이다. 트럼프는 사우디 이스라엘 수교를 통해 미국, 사우디, 이스라엘 연대의 안보 협력 체제를 구축하려 하며 가자지구 교전 중단 패키지를 마련하여 종전을 성사시키려 할 것이다.
트럼프는 아브라함 협정을 활용한 중동 외교를 펼 가능성이 있으며 이란도 협정 당사국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이란 체제 변화를 통해 중동 전체를 자신이 구상한 평화 그루망에 편입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기존 중동 외교는 경제적 이익에 의해 추진되었지만 한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수임과 가자 사태를 계기로 중동 지역에 관여하게 되었다. 현안에 대한 전략 수립화 입장 모색이 중요하며 이는 군사 안보와 경제 안보 측면 모두를 포함한다. 중동은 사실상 전장이며 예멘, 시리아, 리비아 등 내전을 겪는 곳이 많고 가자 사태, 레바논 분쟁, 이란 이스라엘 공습 등으로 평화로운 곳이 거의 없다. 2025년 한국의 대중동 외교는 평화 외교와 경제 외교 두 트랙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중동 분쟁 해소안 마련에 나서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와 각지 내전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 대응책을 전달해야 한다. 또한 레바논 남부 유엔 평화유지군 동명부대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이스라엘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 공격으로 유엔에 대한 반감 표출에 대한 예의 주시가 필요하며 남수단 한 빅부대와 아라비아의 청해부대 등 한국의 평화외교 기여와 관심이 지속될 것이다. 걸프 지역과의 호혜 협력을 기반으로 개발 프로젝트 참여가 예상되며 분쟁 국면으로 인해 방위산업 협력 수요 증가와 한국의 방산 진출 플랫폼 구축이 전망된다. 에너지 수급 불안 요인, 과교역 항로 불안 요인 등 지정학적 불안 정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입체적 해석이 요구된다. 폭력적 극단주의 바로 가능성 등 중동발 쟁점들은 한국 경제 안보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다.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발발 후 1년이 다 되어간다. 하마스의 공격으로 시작된 전쟁은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민간인 공격으로 장기전 양상을 띠게 되었다. 전쟁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대립에서 이란 영계 무장단체와 이스라엘의 대결 구도로 변모했다. 8월에는 하마스 수장이 폭격으로 사망했고 9월에는 헤즈볼라 무선 장비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스라엘 배후설이 제기되며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 전면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후 새로운 중동전 발발 우려가 있었으나 아브라함 협정 등으로 해빙 모드였던 중동 정세가 변화된 양상을 보였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 중이었다. 사우디의 이스라엘 관계 정상화 추진은 팔레스타인 문제의 중요성 약화를 의미하며 이는 아랍 국가들의 소극적 태도로 이어진다. 반면 헤즈볼라, 후티반군 등 비국가 행위자들의 역할이 부각되고 이스라엘 헤즈볼라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시아파와 수니파 무장단체들이 이란 배후하에 이스라엘과 대결하며 이스라엘은 이란 개입을 유도하나 이란은 대리 세력을 통해 간접 개입 중이다. 가자 지구 인도주의 위기로 국제사회 비난이 고조되고 이스라엘 내에서도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란 대통령 라이시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보궐선거가 실시되었고 예상과 달리 개혁파 페제시피안이 당선되었다. 그는 경제 회복을 위해 서방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란은 종교 지도자가 최고 권력을 가진 신정체제이다. 개혁파 대통령 당선은 이란의 변화 갈망을 보여주며 히잡 시위와 경제난으로 악화된 여론이 반영된 결과다. 이란 정부는 독단적 행동에 제약이 따를 것이며 이는 전쟁 대응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하마스 수장 사망 배후에 이스라엘이 있다는 이유에도 이란이 직접 공격에 나서지 않은 것은 경제 위기와 대중불만 심화 속에서 전면전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란 내부 분위기 변화와 이란 최고 지도자의 협상 가능성 시사 발언과 하마스 수장 암살 후 헤즈볼라 등 연계 무장 정파의 대리전 양상, 그리고 최근 무전기 폭발 사건으로 이스라엘 헤즈볼라 간 전면전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의 중동 역할에 대한 제보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국제정치 역학 구조 변동 속에서 발발했다. 중국은 사우디 이란 관계 정상화를 이끌며 중동 영향력 확대를 꾀했으나 전쟁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입장 편향만 지속하고 있다. 러시아 또한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가자 전쟁 휴전안을 제안하며 중재자 역할을 하지만 확전을 막으려 한다. 이스라엘 후원과 함께 네타냐후 총리의 행보에 불편함을 드러내며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인다. 미 대선과 이스라엘 공격에 대한 부정적 여론 증가, 트럼프 당선 가능성 등으로 미국의 중동 정책 방향은 불확실하다. 중동 국가들은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생존 전략을 모색하며 외교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걸프 산유국들은 국제 질서 변화에 발맞춰 영향력 확대를 꾀하며 브릭스 가입 등을 통해 외교망을 넓히고 있다. 미국의 탈중동 정책 기조 속에서 중동 국가들은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다변화된 외교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안보 보호 아래 걸프 산유국들은 미중 갈등과 글로벌 사우스 구상 속 외교 다변화를 추구하며 경제 협력을 증진하려 한다. 아랍의 봄과 에너지 전환 위기 속에서 왕정 유지를 위해 경제 다각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중국, 인도 등 신흥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은 브릭스, 상하이 협력기구 등 글로벌 사우스 중심 국제기구를 통해 미국 외 협력 파트너를 확대해야 한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해결 없이는 중동 평화가 어렵고 또 미사일 기술 및 생산 능력을 강화했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능력을 활용해 EBC 한국과 미국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려 할 것이다.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핵무기 사용 없이 갈등을 고조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장사정포의 서울 위협은 예상보다 적으며 현재 공격 시 민간인 사망자를 줄일 수 있다. 북한의 재래식 전력은 억지력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핵전력 또한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준은 아니다. 서해에서는 해군력을 이용한 국지적 도발이 가능하며 사이버 전력을 이용한 국제적 확전 수단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암호화폐 탈취, 기밀 획득 등 사이버 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확전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사이버 전력이 실제 물리적 충돌 시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북한은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극복하고 2차 타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방어기 공격 능력 개발 및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북한은 드론 전력을 활용하여 비정규 인지전을 수행할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포병 전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장거리 자폭 드론 개발을 고려하고 있다. 항공망이 취약한 적어도 드론을 통한 위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ICBM 위협을 키우겠지만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은 불확실하며 단거리 미사일 역시 신뢰성이 낮아 핵 추진 잠수함과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동기가 커질 것이다. 무기체계 제조에 러시아 지원이 필요할 수 있으며 핵기술보다 기술 이전 가능성이 높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우회하는 수단이 되며 북한은 SLBM 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러시아가 북한의 방공망을 이전했을 가능성이 느며 한국은 평양에 대한 선제공격 필요성이 커졌다.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방공 지원을 추가적으로 얻으려 할 것이다. 이스라엘 이란 사례를 통해 북한은 핵시설 생존성 확보 및 제2격 능력 확보를 위해 방공체계 강화, 신형 투발수단 개발, 핵시설 분산 등을 모색할 것이다. 한국은 북한의 은닉성을 상쇄할 정보감시 정찰 능력과 공중 및 해상 자강이 요구되며 전자권 전환 추진과 주한미군 전력 구성 조정에 따라 자체적 능력 확충이 기요하다. 미국은 F-16 비행대대를 한국에 배치하여 북한 핵시설 및 발사대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이에 반발하고 있으며 한국은 미국의 주한미군 조정 가능성에 대비하여 F-35A 배치 등 자체 억제 자산 확보를 모색해야 한다. 미국의 태평양 억제 구상 PDI은 거부적 억제를 강조하며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우선시하고 있다. 인도 태평양 지역 미사일 방어망 배치 가능성이 느며 한미 대북 억제력 증진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북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라 한국 국방비 증액과 군사력 확보가 요구된다.